축적의 소리 유튜브 최기복입니다. 오늘은 충청 장의인성교육원 교수 자격으로 하브루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날씨 같아요. 많이 춥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마지막 추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춰야 하는데도 아직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돌고 도는 어떤 그런 그 윤회의 어떤 맥에서 볼 때 이제 하브루타도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세 개의 경찰국가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유대 국적은 200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 200만, 그래서 한 400만 명이 미국에 그 주재를 하고 있는데, 미국 그 정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 대학 교수, 과학자까지 거의 요직은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명의 그 유명 인사 중에서 15인이 전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잠시 모태교육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편은 제일 먼저 새로운 책자로 신간 토라라고 하는 책을 사서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줍니다. 토라라고 하는 책자는 세 가지 부류의 책자예요. 첫째, 성서입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전이에요. 그냥 성서이면서 법전이고 법전이면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일종의 삶의 지표이면서 바이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전은 뭐냐? 한국에서 육법전서라고 하죠. 헌법을 비롯해서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법, 민법 등 이런 법이 바로 법전으로 토라에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신형 서적이라고 하면 어떤 서적이냐? 소위 삶의 지혜가 그 안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어요. 생로병사,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종의 순환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적용되었던 지혜가 금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달라진 차이를 바로 토라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스스로 해결이 힘들면 항상 그 사람들은 소위 생활의 지침서이면서 성서인 토라를 들춰보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스승이나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1차적으로 토라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소위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면 랍비라고 하는 그 소위 일반적인 스승 위치에 있는 그분들한테 그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선 우리는 법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그리고 3심을 통해서 나한테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나오면 또 불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딱 봉착이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서, 아까 말씀드린 법전, 지혜서인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랍비와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거기서 답이 내면 대부분 재판에 가지 않고 80%에서 85%는 1심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매듭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은 거의 70%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들은 모태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부인이 머리맡에 놓아준 신형 토라를 통해서 부인은 육아에 관한 문제, 육아, 새로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양피지에 자수를 떠서 산모의 배에 덮고 그리고 양피지의 내용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또닥또닥 하면서 심어주고 읽어줍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음성을 그리고 읽어주는 양피지의 그 토라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의실에서 그 어떤 선배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들었어요. 우리 손주 아이가 내내 까무라치게 울다가 그 청소기 드르륵드르륵 하는 청소기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탁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따님한테 야, 제가 왜 저렇게 까무라치게 울다가 청소기 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멈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따님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가끔 집에서 청소기를 많이 돌렸어요. 막 그것이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입증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소위 그 어머니는 토라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나의 꿈을 아이한테 탑재를 하죠. 예를 들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피아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바하,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등등의 유명한 어떤 그 뮤지션들의 피아노 곡을 계속 들려줬어요. 근데 애를 딱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애한테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꿈을 탑재했던 그 어머니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감하겠죠. 그러나 그들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신의 꿈을 탑재하기보다 10손가락이 없는 그 아이에게 10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어떻게 미래를 지혜롭게 살게 나가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시작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어머니상, 그것이 그들이 그 교육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자기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데 어머니는 다만 그 조력자나 후원자나 지원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머리가 한국인의 머리보다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IQ가 세 자릿수예요. 평균 105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인의 IQ보다 15포인트가 낮아요. 한국인의 IQ는 홍콩을 도시국가라고 제친다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42위, 우리보다 15포인트가 낮아요. 그런데 그들은 노벨상을 매년 3분의 1 이상을 휩쓸어 갑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가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480만. 우리가 지금
5,187만 2천, 하여튼 5,200만. 11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머리도 15포인트나 떨어지는 IQ, 인구도 우리보다 11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그렇게 싹 쓸어가느냐. 그들이 학교 교육이 우리보다 내시하고 충실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살 때까지 학교 교육에서 전혀 지식 교육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이의 두뇌의 관계,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호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은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죠. 그럼 태가 끊기는 순간에 아이는 호흡을 멈춰야 되죠.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태 속에서 아이는 허파를 통해서 호흡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탯줄을 끊고 아이의 두 발을 거꾸로 들고 히프를 딱 치는 순간에 아이는 응애하고 울음이 터지는데 그 울음이 뭐냐면 허파에서 호흡이 탁 터지는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허파를 통해서 호흡을 시작하고 이제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서 세상과 조우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아이의 그 뇌의 무게가 300g이에요. 뇌의 무게가 300g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산 사람들의 뇌의 무게는 1,500 내외예요. 그러면 300g에서 1,500g까지 가는데 그 플러스 되는 것은 1,200g인데 3살 때, 5살 때, 그리고 서서히 축적돼서 이제 1,500에 소위 컨스탄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뇌의 무게가 300g에서 900g에 이르는 나이가 바로 3살입니다. 그러면 소위 성인의 뇌인 1,500g에 이르기까지의 2분의 1이 3살 때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보통 3살 버릇 8가지 간다예요.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3살이 되면 걸음마가 시작되고 말문이 열립니다. 이때를 그들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고 절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워킹맘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는 돈 벌러 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단 양육시설이죠. 아이 하나로 해서 특별하게 뭐 보호라든가 선생님이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동안 아이를 맡아서 그냥 돌봐주는 것 정도 수준이지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면 원감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의 눈에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눈치나 코치를 그쪽에서 익히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 독선적 아직 같은 것이 내적으로 길러진다는 거죠. 어머니 품에서와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루 동안 품에 안아보지 못했다는 그 사유로 인해서 아이는 황제나 황녀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나 황녀가 된 아이,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저녁에 고기라도 사드리고 모시자라고 하는데 아이가 통 나서서 할배 안 된대. 햄버거 먹자 그러면 5 식구가 고기 먹으러 갑니까? 햄버거 드시러 갑니까? 이렇게 아이는 조동으로 잘못 성장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란 아이가 학교 교육에서 질서가 있고 선우가 있고 집체 교육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왕따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학교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그들은 그 3살 나이에 절대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그 육아시설이나 이런 것은 공립이지 사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900g이 된 아이, 뇌가 만 5살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1500g에 85%가 이미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서 5살, 3살 이때까지의 아이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아이한테 경쟁을 시킵니다. 유치원서부터 경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1등 하느냐? 그것이 몸에 배겨요. 이제 정식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아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1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2등 가는 학생한테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저 1등 가는 학생 전학 가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3등 하는 학생한테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저 1등, 2등 하는 학생이 전학 가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학부모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데 3등밖에 못한다. 저 1등, 2등 하는 애 좀 어디로 전학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라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 가서 특강을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학교를 오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물어보면 대학 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은 왜 가느냐? 물어보면 돈 벌려고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인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는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은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이라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고치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이 다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만들 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살 나이에 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나이까지 학교 교육에서 지식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친구를 돈으로 사라. 허리를 낮춰야 진리를 줍는다. 격언 같은 이 이야기를 바이블처럼 외우면서 자기와 같은 취미와 기호를 가진 동료 학생을 찾아서, 자기보다 훌륭한 학생을 찾아서 그 친구와 친구가 맺어집니다. 바로 그게 하브루타예요. 맺어진 친구와 목표하는 한 가지의 어떤 설정된 목표, 그걸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문답식, 질문식, 그 사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위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2등 하는 학생이 1등 전학 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친구를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마카펜이에요. 마카펜 하나를 놓고 나서 새로운 마카펜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와 친구가 이것을 정밀 분석하고 주고받는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마카펜을 만듭니다. 스틱이 짧다. 스틱은 유성이냐 수성이냐? 칩은 유성이냐 수성이냐? 스틱은 이게 뭐냐? 플라스틱 찌꺼기다. 플라스틱은 또 뭐의 찌꺼기냐? 이건 석유류의 찌꺼기다. 석유류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나오고 중동에서도 나온다. 석유류 때문에 전쟁은 없느냐? 있다. 바로 여기서 지리, 역사, 천문, 수학, 물리학까지 이 하나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머리에 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수는 시간만 되면 이걸 찾더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만년필처럼 꼭지를 하나 달아서 포켓에 꼽을 수 있게 만들자. 혹은 스틱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쉽게 마모되는 이 마모의 확률을 줄이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마카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마카의 탄생까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성장합니다. 그럼 랍비의 역할은 뭐냐? 한국 사람들처럼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 이제 제발 그만하자. 그리고 비아냥되거나 같이 주고받는 토론의 꾀를 벗어날 경우에 다시 궤도 안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라를 딱 펴놓고 나서 우리들의 미래는 이 안에 이 성서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너의 미래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 꾀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똑같은 교육을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맥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입시 위주 단답식 교육, 암기식 교육,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바꾸자는 것이 저의 이 강의의 특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어떻게 20살에 페이스북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학생들 20살에 기업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13살 나이에 소위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에는 주변 친지와 친지 이웃들이 십시일반씩 7, 8천만의 돈을 걷어주고 그 거두어진 돈을 가지고 그 애는 자기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 엮어나갑니다. 공부든 기업이든 그리고 부모는 그 시간부터 어떻게 리모컨의 역할만 해줍니다. 내가 못한 꿈을 너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너의 친구와 그동안에 주고받고 한 문답식 어떤 토론식 이 교육으로 성장한 스스로의 미래 그 미래를 네 손으로 한번 만들어 가봐라. 그러면서 부모는 컨트롤만 해줘요. 그러니까 20살에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고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노벨상을 거의 석권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는 그들의 경제교육, 절대 공짜는 없다. 이 부분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줍지 않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독, 좋아요를 계속 좀 눌러주시면 그 성원에 답을 해드릴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